우리가 거품이라고 하면은 꺼지는 게 거품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거품은 꺼지는 게 아니라 더 폭발시킬 게 뒤에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청주에서 그 MBC 충북이랑 컨소시엄을 하고 있고, 거기 청주 MBC 충북하고 컨소시엄을 하면서 느낀 게, AI 쪽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해서 뭔가 AI로 풀어나가려는 기업들이 많은 걸 좀 확인을 해서 이제 여기서 그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자 청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문서 서류 작업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에다가 지원하는 그 과정, 홈페이지 들어와서 기업 정보 쓰고 자료 올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IR 자료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많이 들어갈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보다 생각을 덜 해요. 왜냐면 AI를 일을 시키고 컨텐츠가, 그러니까 일을 시킨 그 결과값을 기다리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예전에는 다 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거기에 소홀해지다 보니까 결과값이 안 좋고,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비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통합은 아직 안 됐어요. 각각 필요한 걸 자동화를 각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자계약을 보통 모두 사인 이런 걸 쓰는데, 저희가 전자계약을 예를 들어서 40곳이랑 한 번에 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40곳의 전자계약을 바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모두 사인이라는 플랫폼을 쓰게 되면 API 쪽은 요금제가 좀 따로 돼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들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전자계약서를 내부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서비스와 다른 건 이 계약서가 원장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 단계. 근데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쪽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비트코인이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형성이 돼요. 탈중앙화로. 그래서 그 블록이 형성될 때 그 안에다가 해시값을 넣는 걸로 지금 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뭐 전송이 되거나 채굴이 되거나 이동이 될 때 그 안에 항상 데이터 값을 담아둬요. 그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일정한 해시값에 우리께 올라가는 거예요. 계약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고유값이 올라가서 이 고유값이 들어있는 계약서는 그 시점에 발생한 거다라고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전자계약을 솔루션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자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세금계산서 발행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40개를 만들었으면 세금계산서도 40개가 그 순간에 발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팟빌이라는 서비스의 API를 땡겨다가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자동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부분, 그저 검수는 무조건 다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은 다 사람이 봐야 돼요. 지금 사실 옛날보다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IR 장표나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초안을 AI로 쓰는데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표현 방법이나 그 하나하나에 미묘하게 거슬리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잡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전보다는 시간이 덜 들지만 그래도 그런 건 사람 손을 끝에는 계속 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AI를 알면 너무나 좋은 퀄리티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직원 한 명당 AI 한 명, 이렇게 1대1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노트북을 쓰듯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업무하려면 노트북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이제 AI랑 같이 하는 거죠. 협업을 하는 거죠. 그쵸. 지금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만든 거니까요. AX라고 표현하는데, AX 한다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할 땐 조직에서 AI를 잘 쓰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잘 쓰려면은 서로가 쓰는 방법을 공유를 하면서 잘 쓰는 방법을 계속 노하우가 쌓여가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진짜 업무에 들어와서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안에 인턴킴 같은 봇이 들어와서 우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즈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땐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팩트로 제대로만 답을 해주면 땡큐였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근데 그 당시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답을 내줘서 사람들이 떠났던 거거든요, 잠시. 근데 정확한 답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코딩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PPT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니즈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뭐 적응을 하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품은 맞는데 그 뒤가, 우리가 거품이라고 하면은 꺼지는 게 거품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거품은 꺼지는 게 아니라 더 폭발시킬 게 뒤에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아는 정도는 세 발의 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쓰면 쓸수록 더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LLM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LLM 구조로만 추론하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결과값들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 이야기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건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어느 정도냐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AI를 써서가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기가 막히게 썼던 사람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너무 잘하던 사람, 이런 분들이요. 원래는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AI를 써서 파워포인트가 나왔을 때 와라고 하면서 그 디자인을 할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어느 정도의 디자인은 다 보편화됐어요, AI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느낄 때 약간의 수작업이 들어간 느낌이 전혀 달라요. 수작업 들어간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AI를 써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더 고부가 가치가 되지 않을까. AI한테 그냥 해줘라고 하는 사람? 그게 저긴 한데 밀리죠. 제너럴리스트는 확실하게 밀릴 거예요. 왜냐면 제너럴리스트들이 하는 부분은 대부분 해줄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그쵸.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도 본질적으로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엮는 역할은 너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엮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엮을 수가 없는 건데, 네, 거기에 창의력이 들어가면 그것도 강점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앱 서비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이유는 그 앱을 만들 때 있어서의 경험, 그러니까 그냥 기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앱을 올리면 심사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게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한 건 농구 관련된 앱인데 여기에서는 카메라 센서를 써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센서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오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풀어내는 방법들이 AI한테 맡기게 되면 AI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최적화된 방법일 수도 있고 되게 올드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순간순간마다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길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해요. 네, 빠른 길을 찾아서 단시간 안에 뭔가 만들어내는 건 제너럴리스트인 상황에서 경험이 많으면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